지금의 의료 대란, 또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저러네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반대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던 정책들의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그냥 이소부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요. 양치기 소년한테 3번 이상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거꾸로 양치기 소년도요. 3번 속여 먹으려고 하는 놈도 바보다. 네, 3번 속는 놈도 바보요. 3번 속여도 될 것 같다고 착각한 놈이 바보다. 정부에서는 매번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그 결과들을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국민들이 피해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속으실 건가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대생을 대규모로 증원하고도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이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1년에 설립됐던 서남대 의대를 세울 때에도 정부는 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당시에는 단 4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9명의 의대생도 가르칠 교수가 모자라고 카데바도 부족하고 공간 확보나 제대로 된 실습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불거지면서 폐교가 됐었죠. 이제 2000년도 의약분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의약분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을 해도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비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물리치고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의료비의 측면을 본다면 의약분업 후 5년간 약 20조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또한 2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어 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약분업 이후부터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진료 후 한 번에 약을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병원에 들러 기다렸다 약을 받아가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이 되어갑니다. 시행 초기부터 의사와 약사들의 파업으로 진통이 잇따랐지만 오늘날 의약분업 2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실망을 넘어 차라리 분노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훨씬 늘어났으나 의료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약속한 혜택은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냐는 항변의 소리가 높습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보험사들의 손해를 걱정해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있는 실손보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반대했으나 보험업계의 요구로 만들어졌던 것이었네요. 실손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정부는 기초의사 과학자 양성과 대학 입시 과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이루어내겠다는 명분 아래 의전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에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대 재원이 대거 이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전원 입학생들이 의과 학자로 진로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중 많은 비율이 일반의로 활동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미용 등 비급여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전원 입학자는 여성 비율이 높고 군대를 전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들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의전원 제도는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낭비와 수많은 부작용만을 낳은 채 대부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있었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입니다. 외과와 산부인과를 포함하여 일명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과들의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었는데 산부인과와 외과 의사들은 이 정책 시행에 반대했지만 강행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산부인과들이 파산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해서 전국의 분만 가능 산부인과들을 박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 일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되었던 문재인 케어,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가는데 건강보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의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떨지 예상되리라 믿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했을 때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 강행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상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